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정 중에도 어제 있었던 굵직한 정책 두 개를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든 자산 시장이 다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요새는 유가 얘기도 잘 나오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원래 높은 거,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요. 미국의 특히 30년물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려 5.2%를 돌파했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6%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내 기준금리를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더 많아졌다. 41%나 올해 안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뭐 한국은 아마 더 높을 겁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한국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주담대 금리에 이제 금리가 7%를 넘어가 버렸고요.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들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하나가 더 있죠. 환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환율이 1,510원마저도 또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특히나 한국 분들은 고환율과 고금리에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뭔가 한마디를 좀 잘 미국 행정부에서 외쳐주면 좋은데, 아직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혹시 어제 새벽에 행정명령 나온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볼 땐 역대급 무관심 속에서 쓱 나왔던 코인 관련된 행정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제 새벽에 분명히 있었어요. 규제 기관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코인 기업들에게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준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기업들에게 기존 금융 서비스 및 결제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거를 행정명령을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한을 딱딱 정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금융 규제 기관들은 향후 3달 동안 기존 규정을 검토해라. 불합리하게 뭐 피해 본 사람 없는지 일단 3개월 내에 조사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6개월 내에 혁신을 장려하는 조치를 실행을 실제로 취하세요. 이건 행정명령이니까 입법에 상관없이 일단 할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입법이 갖춰져야지만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늦어도 6개월 내에 실행을 하라라는 거니까요. 뭐 늦어도 11월 내에는 이게 어느 정도 시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즉 은행들이 아닌 뭐 비은행 금융기관, 쉽게 얘기하면 크립토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도 결제 계좌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좀 쉽게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서클이나 뭐 리플이나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이나 로빈후드나 이런 기업들이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내에 은행처럼 살게 해줄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자, 우리 같은 사용자가 원래 뭐 한국에서는 뭐 크립토 결제라든지 뭐 디파이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업비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K뱅크든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요런 걸 거쳐서 업비트 빗썸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JP 모건이나 뭐 K뱅크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다이렉트로 서클,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뭐 디파이 등등으로 그냥 바로 뛰어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크립토 기업들이 다시 연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연준에 반드시 닿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최종 대부자고 최종 장부에 정산을 기록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준과 닿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은행 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행 없이 실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 그렇게 하고 싶소라는 거거든요. 은행 없이 왜냐하면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뭐 환율 환전도 하고 기업 자금 관리도 하고 정산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냥 생활을 뭐 쇼핑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행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6개월 내에 시행이 된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미국 정책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면요. 시종일관 매우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번도 뭐 틀어지거나 뭐 이렇게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통과됐던 지니어스 법안, 지금 뭐 되네 만에 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수많은 행정명령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책이다. 제도권이라고 읽고 가로 열고 대중화가 바로 따라오겠죠. 행정명령 뭐가 있었습니까? 401k, 뭐 코인을 매수해라. 이거 국부 펀드로 코인을 매수해라. 전략 비축으로 뭐 코인을 범죄자들 거를 뭐 몰수해라. 행정명령들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제도권 그리고 대중화를 위한 초지일관의 정책들이었는데요. 지금 가격을 보면 참 힘들지만 가격과 무관하게 제도권, 대중화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과거랑 그런 달라진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는 유일하게 어쩌면 지금까지도 개미가 월가보다 기관 국가보다 더 많이 들고 있었던 유일한 자산, 먼저 선점했던 자산이 코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주식과 비슷하게 변경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과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식 기관들이 개미 털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관들이 쌀 때 먼저 진입을 해 놓습니다. 불확실하고 뭐 악재가 있고 힘들 때, 입법이 안 돼 있을 때, 또는 뭐 악재가 쌓였을 때, 불확실할 때 기관들이 잔뜩 사 놓잖아요. 코인만 빼고는 이게 다 됐었는데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진입하고 뭐 해 놓을까요? 금융 인프라를 지금 다 깔아 놓고 있잖아요. 뭐 USDC 고속도로가 어떻고 지니어스가 어떻고 뭐 엑스머니가 어떻고 아마도 올 하반기에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이제 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도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일반인들은요, 또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결국은 내 눈에서 실사용을 해야지만 믿게 되는, 가격이 올라야지만 믿게 됩니다. 보여야 믿죠. 계속 떨어지고 뭐 조정받고 하는데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챗 GPT가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2년도 11월에 나왔습니다. 22년 11월에 무슨 사태 있었나요? FTX 터지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때는 뭐 부동산도 떨어졌던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챗 GPT가 나왔거든요. 나와봤자 뭐 짜잔하고 개방했는데 개미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챗 GPT뿐만 아니라 저만 해도 최소 4개를 돌리거든요.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뭐 별걸 다 그룹도 돌리고요. 여러 가지를 돌린다. 즉 지금은 다 쓰고 있으니까 뭐 가격이 날라가 있겠죠. 뭐 앞으로 보면 엑스머니 플랫폼이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월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한다면서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미 대중화가 돼 있고 자산 가격이 재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가격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 현상이 저는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AI의 돌풍이었던 엔비디아로 한번 제가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은 엔비디아에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뭐 최근 2년, 3년, 5년 기준으로도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따라잡았던 기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였잖아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근데 아까 제가 22년 11월 30일 날 챗 GPT가 언론에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고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정말 부동산도 떨어지든, 부동산이 급락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주식, 코인, 부동산, 뭐 국채, 금 다 떨어졌던 그 시기에 챗GPT가 등장을 했으니까 개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보다도 더 심했겠죠. 고환율, 고금리로 나 힘들어 죽겠어. 이때가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은 사실 덜 힘들다. 다 기억나시죠? 22년도 11월이면 수많은 기업들이 뭐 테라루나든 뭐 셀시우스든 FTX든 다 망했던 시기였다.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챗 GPT가 그냥 뭐 숙제 대신 해준대, 뭐 글 좀 써준대, 야, 뭐 신기한 챗 GPT, 뭐 챗봇이 나왔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까맣게 제가 표시를 해봤거든요.
자, 근데 이때 개미들은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빅테크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혁명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뭐 투자 열풍이 일어났고요. 구글 혹시 기억나시나요? 코드레드 비상을 선언하면서 야, 이거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챗GPT가 등장했으니까 구글에서 검색할 일 없어졌겠네라고 하면서 정말 구글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제미나이 개발하고 뭐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이때 뭐 아마존이다, 메타다, 뭐 수많은 기업, 뭐 테슬라다 다 AI에 미친 듯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 구간에 이게 뭐 긴가민가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지금 21년 고점을 능가했던 수준이거든요. 이 빨간색 구간이. 그러니까 오르든지 말든지 빅테크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개미들은 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투자야. 23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대중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뭐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이 까맣게 칠한 것처럼 폭발을 할 것이다. 즉 대중화 전에, 입법 전에, 제도권 전에 오랫동안 선점을 해서 매집했던 기관들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매집한 기관, 뭐 빅테크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고요. 굳이 개미를 넣는다면 한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2%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특히 코인 쪽으로 보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1% 정도만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까만색 이 구간을 대중화가 되는 구간에 이제 우리가 다 챗GPT를 쓰고 있을 때 벌어졌던 얘기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제 실수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샀거든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난리치고 있을 때 24년 11월, 12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말 횡보하고 조정하고 이제 오르기 직전에 정말 효율적으로는 잘 샀어요. 뭐 5만 원, 뭐 초반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10만 원, 11월, 11만 원 되니까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 12만 원? 뭐 근처에 거의 다 판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는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그리고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고, 또, 저는 이거를 해지 자산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해지 자산이 뭡니까? 그냥 환율 변동, 그냥 이 숨겨놓은 자산, 뭐 예금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삼성전자에게 왜 4배, 5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거의 없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0만 원만 가면 뭐 약 드세요. 이런 짤이 뭐 유행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해지 자산이니까 이 친구는 내 자산을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2배 정도 되고 특히나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깐부치킨 먹었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됐다 하고 팔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큰 실수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제가 손해를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도 사고 뭐 코인베이스도 사고 아이렌이라는 주식도 좀 많이 사고 해서 손해는 아니겠지만 왜 나는 그럼 2배, 3배, 4배, 5배를 못 펼쳤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빨간색 구간 혹은 그 전 구간에 제가 고생을 하고 힘든 기간에 오래오래 공부해서 했던 매집을 했던 그 인내와 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효율적으로 잘 사다 보니까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빨간 구간에 그 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많이 샀던 분들은 엄청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다. 제가 그거는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크립토 쪽은 워낙 이제 뭐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까만색 구간 정도를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뭐 관심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근데 앞선 행정명령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또 하나의 정말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구체적인 정책, 들어와 정책. 한번 놀러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런 정책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SEC가 IPO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뭐 평범한
뭐 정책이네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IPO가 하반기에 많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상장 기업들이 좀 줄어들지 않게 뭐 원활하게 해줄게. 뭐 이런 정책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한 뉴스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규정입니다. 규정. 그래서 SEC가 단독으로 일단 뭐 시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편안이 특히 중견 암호화폐 기업들의 상장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IPO라 하면 크립토 기업에만 해당은 되진 않아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특히 중견 암호화폐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우주 항공 쪽이 저는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크립토 기업은 그냥 이거는 다단계고 사기였기 때문에 그냥 IPO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13년도에 A16가 코인베이스를 투자를 했는데 21년도에 IPO를 했잖아요. 그래서 코인은 너는 나쁜 놈이야 해서 못한 거고요. 바이오나 뭐 우주항공이나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언제 이거 항암 개발을 하고 있고 우주 투자 엄청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장을 하고 이 버텨내는 뭐 손실만 계속 보는데 그걸 사람들이 투자해주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나 상장 못 하겠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SEC가 너 한번 해봐. 손을 딱 내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장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 뭐 감사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쉽게 해주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신규 상장 기업이 IPO 직후 즉시 쉘프 등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쉘프 등록이요. 셀프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그게 아니라 쉘프는 선반 위에 올려놓은 거를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보다 빠르게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게 왜 파격적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건 거죠. 애매한 친구들, 망설이는 친구들, 일단 한번 상장해 볼래? 일단 들어와 봐. 이 느낌인데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 특히 선반 등록, 셀프 등록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IPO를 하더라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최소 1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회사가 갑자기 뭐 어디를 인수한다든지,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1년이 넘어야지만 내 주식을 다시 발행을 한다든지, 우선주를 발행한다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회사채를 찍는다든지 해서 추가 발행을 해서 팔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먹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IPO 하자마자 뭐 내 거 다 팔아버리고 또 뭐 찍어서 팔아버리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상장 직후에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IPO 직후 쉘브 등록을 통해서 좀 나쁘게 한번 말해 볼까요? 그러면 이 주가가 IPO 하면 막 올라가겠죠. 급등이 나오거나 뭐 호재가 있거나 하면 그때를 맞춰서 내가 주식을 찍고 전환사채를 막 찍어서 예를 들면 스트레티지처럼 막 찍어서 고점에서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고점에서도 너네 그냥 팔 수 있게 해줄게, 찍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는요. 버블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렇게 찍어버리면 기존 주주들 주가가 막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막 주식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버블 때 막 자기가 팔아버리면 어, 개미들이 손해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면제해 줄게. 일단은 상장해 봐. 그거 내가 할 수 있게 해 줄게. 지금 이 느낌이잖아요. 완전히 버블을 조장하고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마 리플도 해당이 될 텐데요. 내부 통제는 해야죠. 왜냐하면 내부 통제가 뭐냐면 누가 이거 들고 나르면 어떡하지? 뭐 친인척이 뭐 사고 팔면 어떡하지? 뭐 호재를 미리 알면 어떡하지? 이거는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부 통제를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할 수 있으니까요. 외부 감사 기관에 맡겨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빡센 이제 감사예요. SOX40BB라는 외부 감사 이런 명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빡센 내부 통제를 감사하는 외부 감사가 있는데 요거를 예전에는요 시가총액 7억 달러 넘어가면 무조건 받았어야 됐어요. 한 시총 1조 원 정도 되면 야 너는 좀 큰 데니까
좀 규제 빡세게, 감사 빡세게 받아라. 근데 요거를 20억 달러로 늘려줬다는 거예요. 한 3조 원 정도까지는 좀 그 넘어가는 큰 기업만 이 외부 감사 받게 해라. 그쵸? 그러면 자잘한 기업들도 나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볼까?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신규 상장사 중에 큰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리플도 안 했고요. 뭐 크라켄도 안 했고 IPO 안 한 기업 컨센시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큰 친구들 당황하지 말고 일단 써봐. 왜냐하면 너네 컷 크더라도 최대 5년간 앞에서 얘기했던 SOX 외부 감사를 유예시켜 줄게. 유예 가능하게 한번 해줄게. 즉, 일단은 한번 도전해봐. 일단 대기업으로 앉혀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세제 혜택이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가 엄청 큽니다. 중소기업 벗어나면 중견기업이 됩니다. 세제 혜택이, 그러니까 세금이 확 뛰어요. 그리고 중견기업을 또 얼마 있다가 졸업하면 대기업으로 가거든요. 이건 뭐 세제 혜택이 자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안달인데 이거를 5년간이나 유예를 시켜준다. 외부 감사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지금 외국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한국은 크립토를 죽이고 있지만 미국은 일단은 키워놓고 난 다음에 잡아먹어야겠죠. 크지도 않았는데 뭐 너 내놔 하면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그 댓글로 그 과세 폐지 청원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같이 전달도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말 나쁘게 말하면 상장 일단 한번 해봐. 불장에 먹튀하고 뭐 주식 찍어내는 거 어느 정도 봐줄게. 그리고 빡센 외부 감사 조금 안 받게 해주거나 유예 받게 해줄게. 요게 SEC의 정책이다.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명확한 지금 하반기에 버블을 나 한번 일으키고 싶은데 이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뭐 가격은 상관이 없지만요, 지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진 그럼에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일단 미국의 계획은 하반기에 버블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기관들이 일단 먼저 발빠르게 들어가서 판을 딱 깔아놓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냄새를 폴리마켓은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방마님이죠. 나스닥과 같이 손을 잡고 비상장 기업 대상으로 예측 베팅을 출시한다. 왜냐하면 IPO 붐이 나타날 거라면서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발빠르게 버블판이 벌어질 걸 알고 지금 나스닥과 같이 손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유동성이 안 들어오고 IPO 붐이 안 일어나고 한다면 지금 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401k로 뭐 코인을 산다든지 사모펀드를 산다든지 IPO 붐이 일어난다든지 다 그들은 지금 바보 같은 행동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의 가치, IPO 공개 시점, 프리마켓의 가격, 뭐 쉽게 얘기하면 오픈 AI든 스페이스X든 엔트로픽이든 안드릴이든 이거 언제 할까요? 가격은 얼마로 책정될까요? 이 베팅판을 지금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IPO 붐이 없으면 이들은 망하겠죠. 준비해봤자 망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요, 가격과 상관없이 저는 확정된 미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크나 주식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토크나 국채에 이어서 떠오르는 별로 태양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거 IPO 붐을 조장하는 지금 법칙, 규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측 시장, 뭐 나스닥과 손을 잡고 있으며, 결제 인프라가 계속 깔리고 있잖아요. 뭐 지니어스든 클래리티든 스테이블 코인 결제든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가 헷갈리냐면요. 지금 내가 어디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송금을 하는 건지, 쇼핑을 하는 건지, 언제까지 하는 건지 모르게 녹아들고 있다. 지금 뭐 주식 거래소인지, 내가 코인 거래소인지, 뭐 로빈후드, 뭐 코인베이스, 지금 크라켄 다 같은 바구니 내에서 할 겁니다. 아니면 X에서 내가 쓰는 게 지금 뭐 달러인지 코인인지, 뭐 월가가 또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다고 하고, 그쵸? 주식인지 코인인지 뭐 실생활에서 완전히 헷갈릴 수 있게 그냥 그게 너가 나고 내가 너인 뭐 요런 느낌으로 혼란스러운 통합되는 그리고 24시간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이랑 코인이 이제 시장에 왔다 갔다 하고 실생활로 넘어가는 제도권 전, 대중화 전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계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계속 수혜를 본다는 단골 손님들이 누가 나옵니까? 계속 서클, 코인베이스, 뭐 갤럭시 디지털, 로빈후드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만 하면 서클, 뭐만 하면 코인베이스 계속 뭐 지니어스 법안의 뭐 수혜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한 분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26년 1분기에 리플이랑 솔라나 ETF를 한 1억 달러 정도 있는 걸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더리움 ETF도 좀 많이 줄였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물론 많이 판 거는 맞아요. 근데 26년 1분기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특히 고객님들 돈이잖아요. 이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26년 2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으니까 아, 이거 좀 힘든데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그런 것들은 팔았는데 서클이나 갤럭시 디지털은요. 오히려 두 배가 넘게 세 배가 넘네요. 200%가 넘었으니까 세 배 넘게 기존 25년 4분기 대비 샀더라고요. 금액은 안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수천만 달러 정도를 샀다. 서클이나 갤럭시 디지털이나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도 추매를 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인프라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덜컹덜컹하고 흔들릴 때 무서우니까 이런 인프라 뭐 좀 많이 떨어지고 해도 안 망하는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골드만삭스만 그랬지 리플 솔라나를 추가로 매수하고 뭐 최근에 뭐 하이퍼 리퀴드라든지 이런 걸 샀던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쪽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빵 터졌던 댓글이 하나 있었죠. 프랑스에 사시는 오랜 구독자님께서 코인 투자가 신앙생활 같다고 하셔서 다들 뭐 저도 그렇고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코인 투자와 신앙생활에 정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 바로 그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핵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 생각보다 많고요. 길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둘 다 그 끝은 분명히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